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송하연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인간 인공지능 인터랙션 분야를 소개하고 헬스케어에서의 역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인간 인공지능 인터랙션은 인간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 연구하고 인공지능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쉽게 더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야입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 먼저 얘기해 볼까요? 영화 빅히어로에서 베이맥스라는 로봇이 나오는데 그 로봇이 처음 나올 때 자신을 헬스케어 컴패니언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 서비스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나의 친구처럼, 나의 비서처럼, 그리고 나의 운동 PT가 되어 나의 금융 비서가 되어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의 개인 비서 같은 존재가 되려면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분야 중에 하나라고 평가되는 헬스케어 분야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예전에는 병원에 갔을 때만 환자 데이터를 모을 수 있었죠. 병원 방문했을 때만 혈압, 혈당 등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는 병원 방문을 하지 않을 때에도 집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의학적, 행동적, 환경적 데이터가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모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데이터들은 사용자들이 일부러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도 웨어러블들에게 다양한 기기를 통해 자동적으로 모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데이터가 얼마나 방대하냐면 혈압, 혈당 등의 의학적 데이터가 한 사람의 평생 0.4TB 정도라면 행동과 환경 데이터는 무려 1100TB나 된다고 해요. 인공지능 헬스케어 서비스는 이런 어마어마한 양의 다양한 데이터를 빠른 시간 안에 분석해서 어쩌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면서 나를 도와주고 챙겨주는 존재가 될 수 있으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의료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의료 분야 자체에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능하게 할 텐데요. 바로 그룹 단위 처방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맞는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개인 단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슷한 그룹이라도 개인마다 다른 여러 특성에 의해 의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아주 잘 아는 AI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나에게 정확하게 제일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정밀 의료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를 잘 아는 나의 헬스 컴패니언으로서의 인공지능이 건강을 관리해주는 치료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디지털 치료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는 약은 아니지만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게임, VR, 챗봇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해주는 치료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치료제들은 다른 약과 달리 그냥 한번 먹는다고, 한번 바른다고 자동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인지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치료가 가능하죠.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는 지속적으로 써야지 불면증이 나아지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또 지속적으로 써야 치매 예방이 될 것입니다. 안 쓰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치료제를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눠보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단계, 우선 사용자 데이터를 모으고 2단계,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3단계, 그 분석의 결과를 사용자들에게 잘 전달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내용을 잘 전달한 다음 사용자가 또 어떤 행동을 하면 다시 그 행동에 관한 데이터가 처음 단계로 들어가서 그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전달하는 단계를 반복하게 됩니다. 데이터 수집의 단계에서는 얼굴, 목소리, 생체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 중에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그게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고요. 분석의 단계에서는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분석해서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 그게 고민이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사용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인터랙션 단계인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쉽게 잘 쓸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지속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휴먼 AI 인터랙션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인터랙션의 단계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디자인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요. 즉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인터랙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하려면 물론 사용하기 쉬워야 하고 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간 컴퓨터 인터랙션을 바탕으로 한 인간 인공지능 인터랙션이라는 분야는 사실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접근할 수 있는 융합적인 분야입니다. 크게 공대적 접근, 디자인적 접근, 사회과학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사회과학적 접근에서 어떻게 사용자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인간의 동기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결정 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결정 이론은 인간의 내재적 동기는 세 가지 심리적 필요를 충족함으로써 지속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 자율성, 그리고 내가 꽤 잘하는데 라고 생각하게 하는 유능성,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 관한 관계성이 그 세 가지입니다. 이 이론에 근거하여 인공지능 PT 에이전트를 디자인한다면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들에게 언제 운동할지, 어디서 하면 좋을지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왜 운동이 필요한지 계속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유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자가 잘했을 때 칭찬을 해주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공지능 PT 에이전트는 예의 바르고 존중하는 태도로 신뢰를 쌓으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제가 최근에 제작한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행동 치료기기 매직 브러쉬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치매 예방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 우리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어르신들께서 치매 예방 활동에 대해서 유능감이 다소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내가 기억력이 깜빡깜빡해. 나 그림은 못 그려. 나 그림은 요즘에 그려본 적도 없고 정말 못 그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유능감을 높여가지고 모티베이션을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희 고민하다가 일단 그 인지된 유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 당연히 긍정적 피드백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자기가 그린 것이 봤을 때 너무 못 그린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인공지능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이 성과가 훨씬 더 멋지게 보이게 매직 브러쉬 기능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만족할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료사와 치료 활동을 할 때 나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포 형성을 잘 할 수 있도록 테라피스트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잘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높이려면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사회적 인터랙션, 관계 형성, 매끄러운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등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 아주 복잡한 주제입니다. 특히 기계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인간에게는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인터랙션들을 자연스럽게 구현하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든요. 인간에게 가장 쉬운 것이 인공지능에는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기계는 기계지. 왜 사회적 인터랙션을 고려해서 기계를 디자인할 필요가 있을까? 그게 꼭 필요할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인터랙션은 근본적으로 사회적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많은 사회적 룰들을 적용하며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사람들이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뿐만 아니라 기계와 인터랙션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회적인 규칙들을 적용하고 그리고 기계도 그것을 적용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을 처음 한 사람은 립스와 나스입니다. 이들은 일련의 실험을 통해서 인터랙티브한 기계와의 인터랙션은 근본적으로 사회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컴퓨터는 사회적인 존재이다. Computers are social actors. 바로 카사 패러다임입니다. 사람들이 기계와 인터랙션할 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회적인 규칙을 적용한다는 이론입니다. 여러 가지 실험이 있는데요. 그 중에 초기에 있었던 아주 유명하고 클래식한 실험으로 예의 발음에 관한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 참여자들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과제를 해요. 그 다음에 그 과제가 끝난 다음에 그 컴퓨터가 역할 수행을 잘 했는지 평가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그룹에서는 과제를 도와준 바로 그 컴퓨터가 질문을 합니다. 제가 오늘 수행을 얼마나 잘했나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그 컴퓨터가 아닌 수행을 도와준 그 컴퓨터가 아니라 다른 컴퓨터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피지컬리 다른 방에 가서 그 다른 방에 있는 다른 컴퓨터에게 평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놀랍게도 같은 컴퓨터가 평가 질문을 물어봤을 때보다 다른 컴퓨터가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훨씬 더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저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가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머리가 별로 안 예쁜데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안 예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예쁜데요? 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인 규칙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회적인 규칙을 기계한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걸 도와준 그 당사자인 그 컴퓨터가 물어봤을 때는 솔직하게 대답을 못한 것이죠. 실험이 끝나고 당신은 컴퓨터에게 예의 바르려고 노력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회적인 룰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칭찬에 관한 실험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하얀색 막대는 사용자가 어떤 활동을 잘했어요. 그래서 잘했습니다 하고 했을 때의 결과고요. 검은색 막대 그래프는 사용자가 잘 못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잘했습니다 하고 칭찬했을 때입니다. 이런 걸 플래터리라고 하는데 보시면 사용자가 활동을 잘 못했을 때도 긍정적인 피드백이 주어졌을 때 자기가 잘해서 합당한 칭찬을 받았을 때만큼이나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했고 또 그 기계가 서비스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고 기계가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기계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어요. 재밌게도 부정적인 피드백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운동 PT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디자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자가 운동을 자꾸 미루고 잘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못했다고 바로 말해야 될까요? 그럼 사람들이 모티베이션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연구 중에 이제 하나가 사용자가 활동 결과가 나빠. 그래서 점점 미루고 안 해서 결국 앱 사용 자체를 포기하고 그 활동을 안 해버릴 때 이럴 때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게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연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구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줄 때 이렇게 언어적인 피드백으로 언어적으로 표현해서 얘기하지 않고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안하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동기부여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까지 디지털 치료제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 인간, 인공지능 인터랙션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사회적인 인터랙션은 간단한 것들도 있지만 아주 복잡하고 민감한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잘못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지적해줘야 될 때, 운동하세요, 야식하지 마세요, SNS 줄이세요, 영어 단어 점수가 안 좋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세요, 혹은 서비스 인공지능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사과를 해야 될 경우, 여기에 투자라고 추천했었는데 돈을 잃게 해서 미안해요, 이 암 치료 방법을 선택하라고 추천했는데 결과가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지속적인 사용을 하게 하려면 인간 AI 인터랙션을 잘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이 바로 인간 AI 인터랙션 학자들과 디자이너들이 풀려고 노력하는 큰 과제이자 또 어렵지만 재미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디자인을 위해서는 융합적인 연구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